윤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풍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바로 알아보시죠.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과 함께 나왔는데요. 제목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나오기 전에 해당 영상을 촬영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장문 안에 공수처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내용이 조금 묘사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먼저 관련 수사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 아까 말씀하신 그 서부지법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말하는 것 같고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은 계속 같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재확인시켰죠.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바가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 뜻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려는 걸로 좀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준원 기자가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얘기에 이제 수사권 얘기가 있었는데 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과연 이 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참 수사권 논란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가 이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공수처법에 공수처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직권남용죄는 포함되어 있지만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수처에서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발견된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공수처는 이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를 발견하였고 이게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라면 지금 공수처가 이야기한 그 순서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절차라면? 이게 또 직권남용을 했는데 내란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됐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요. 대통령은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란죄하고 외환죄만 기소가 가능하고 직권남용죄는 기소가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그 고위공직자 범죄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가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비상계엄 사건 자체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가 발견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 내란죄를 위한 수단입니다.
내란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도구로 사용된 건데 결국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차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발견이 된 거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가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단 의문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그 자체로도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를 발견한 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 두 번째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돼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공수처의 주장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있다는 그 주장은 계속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법원은 이제 각각 판사님마다 재판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일선 검사부터 대검 연구관, 검찰총장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돼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그거를 검찰청의 입장으로 낼 수가 있지만은 법원은 이제 3,000명의 법관들이 모두 각각 독립된 재판권을 갖고 있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는 수사권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검찰에서 최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지요. 그때도 검찰은 이제 두 가지 수사권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수처하고 동일한 구조에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범죄와 이와 관련된 범죄라는 것. 이거는 부패 범죄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포함되어 있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근거로 들었고, 근데 검찰에서는 한 가지 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 이 비상계엄 내란죄의 경우에는 그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도 이제 내란죄의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범죄는 이제 공범을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두 번째 수사권의 근거로 경찰 범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내 범죄의 공범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 이 부분만 인정했고, 이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런 걸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영장 피살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나 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점거, 서버에 대한 어떤 뭐 반출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 이 두 가지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중대한 범죄고요. 또 이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대통령이 그 공범들에 대해서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범들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그 가장 정점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여부인데요.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죄책이 무겁고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는 좀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할지 안 할지 자체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수처 앞에서 이제 본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을 그러니까 안 할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이제 진술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오늘 조사에서 일단 출석은 했지만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관저에서도 출발할 때 다른 말 없이 가자라고만 얘기를 했다면서 탄핵 심판이 내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변론기일이 있는데 예. 신병이 보장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예. 또 사소한 내용이지만 관저에 나오기 전에 아까 티타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관저에 나오기 전에 이제 토스트 정도 좀 몇 조각 먹었다 이런 내용도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이제 교수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사에 이제 응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응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실제로 만약에 발부가 되거나 이렇게 돼서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가 상당히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제 진술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거나 이제 미룰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는데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이제 피의 사실 그리고 조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실제로 구속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